여자는 한 남자에게 정착하길 원하지만 남자는 가능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들쑤시고 다니길 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대표적인 통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남자의 경우 바람 불륜 외도에 가장 취약한 연령은 30세 전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 이후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네요. 물론 어떤 남성들은 가족 혹은 헌신과는 굉장히 높은 담을 쌓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유전자가 크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타고난 게 그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체 남성 인구의 6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람 불륜 외도 유전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40% 남성들은 어느 정도는 바람 불륜 외도에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40%? 생각보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상당해 보이네요. 하지만 남성들이 바람 불륜 외도에 취약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신적인 혼란 상태죠. 물론 불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남자의 경우 위계 질서, 그러니까 서열관계가 또렷하게 잘 짜여진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남성들의 불안감은 감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성들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안 내에서의 남성의 위치, 서열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잭스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의 생리학적인 변화가 한몫을 하죠. 남성의 뇌는 아버지가 되기 몇 달 전부터 경쟁 혹은 승부보다는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뇌의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큰 역할을 하죠. 프롤락틴 호르몬은 급증을 하고 남성 호르몬은 급락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기 4주 전 그리고 태어난 후 4주 후 약 2달 동안의 남성 호르몬 변화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무려 50% 가까이 급락한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성 호르몬은 성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성 호르몬이 겨우 한 달, 2달 만에 30% 혹은 50%씩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하여금 엄청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남성의 생리학적인 급 변화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자 혹은 교수들이겠죠. 전문가들이 주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종족 번식의 본능은 줄이고 양육 본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한 두어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리즈 시절이죠. 이때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결국 결혼 이후의 잭스리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남성들은 1대1 경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팀워크가 필요한 경쟁에서 두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팀워크를 강조한다라고 보면 남성 호르몬 뿜뿜하는 남자들보다는 약간 나긋나긋한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경우 남자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에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기들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마치 머릿속에 있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여자들에게 이런저런 추파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기들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들이 방금 전까지 그녀들에게 한 행동을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젠딩 교수의 말에 따르면 무조건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남자의 뇌가 가지고 있는 공감 시스템도 작동을 잘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위가 잽싸게 그 역할을 떠맡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공감하는 모습은 잠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한두 가지의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임상심리학과 루안 브리젠딩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외로움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여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병장수에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적인 남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수준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성으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성들과 꾸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 성기능 또한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결론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여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감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죠. 아기 때는 오히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인기까지 유지가 되죠. 하지만 남성들이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그 감정을 포커페이스로 억누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남성의 몸으로 하여금 fight or flight, 싸울까 아니면 도망갈까 이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얘기죠. 교감신경은 생존, 비교감신경은 휴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죠. 제일 쉽고 빠른 건 역시 뭐니 해도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역시 운동이 최고겠죠. 2024년 1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남성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 결심을 다시 한번 더 할 때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